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카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은 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침이면 아버지가 동네 빵집에서 갖고 온 바게트를 사오셨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크루아상이나 마들렌 같은 디저트가 빠지지 않았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에게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빵 문화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정말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됐어요. 블로그 제목은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빵집 5곳이었는데 그중 2곳이 놀랍게도 한국 빵집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프랑스가 빵과 디저트의 본고장인데 어떻게 한국 빵집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게다가 블로그에는 이런 찬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 빵집은 프랑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메뉴와 예술적인 디저트를 선보인다. 이 빵집의 크루아상은 전통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준다. 리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한국 빵집이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 프랑스 사람들은 전통적인 맛을 선호하는데 과연 한국 빵집이 뭘로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저는 검색을 멈출 수 없었어요. 블로그와 SNS를 뒤지며 한국 빵집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메뉴는 흑임자 크루아상, 인절미 케이크, 그리고 소금빵이었어요. 흑임자 크루아상이라니 검은깨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보고 어떻게 크루아상에 그런 재료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밀가루, 버터, 이스트 같은 기본 재료의 조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조합은 생소했죠. 사람들의 반응도 눈길을 끌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빵은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빵과 완전히 다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빵집의 디저트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리뷰를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빵집이 프랑스와 얼마나 다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프랑스 빵은 전통적인 맛과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바게트는 단순한 재료로 깊은 풍미를 내고 크루아상은 겹겹이 쌓인 버터의 풍미가 핵심이죠. 디저트는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오래된 레시피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빵집은 프랑스인의 느긋한 삶을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아침이면 커피 한 잔과 빵을 들고 천천히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한국 빵집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했어요. 조사해보니 한국 빵집은 전통과 창의성의 융합이라는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 디저트를 한국 재료와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다고 했어요. 인절미, 흑임자, 말차 같은 한국적인 재료를 디저트에 활용하고 심지어 메뉴 이름부터 생소하지만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요. 또한 한국 빵집은 효율성과 다양성도 강조한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빵집에서 여유롭게 머무르며 빵을 즐기는 게 일반적인 문화지만 한국 빵집은 테이크아웃을 중심으로 빠르게 빵을 사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했더라고요. 이 효율성 덕분에 특히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친구 2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에 그 한국 빵집 같이 가볼래?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빵집 정말 유명하다던데 흑임자 크루아상이 그렇게 맛있다면서 라며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는 주말 아침에 일찍 모여 파리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됐어요. 프랑스 빵과 디저트에 자부심이 컸던 제가 과연 한국 빵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동시에 설렘도 가득했죠. 도착했을 때 빵집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장면은 흔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건 그만큼 이 빵집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증거겠죠. 줄을 서면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소금빵은 꼭 먹어야 해. 말차 디저트도 대단하다더라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흑임자, 크루아상은 예술이야. 꼭 먹어봐 라고 말했어요. 저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직접 그 빵집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곳이
프랑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지, 한국 빵집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경험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빵집이 이렇게 붐빈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대부분의 프랑스 빵집은 소박한 분위기 속에서 빠르게 빵을 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 빵집은 정말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도착한 빵집은 외관부터 남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프랑스 빵집과는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따뜻한 조명과 감각적인 디스플레이로 꾸며져 있었고, 진열대에 놓인 빵들은 단순히 먹을거리가 아니라 작품처럼 보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정성이 가득 담긴 디저트들이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내부는 아기자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여기는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마치 작은 갤러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열된 빵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크루아상과 케이크 하나하나가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었고, 각 메뉴마다 색감과 디자인이 전혀 달라서 모든 빵이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흑임자 크루아상, 인절미 케이크, 그리고 친구들이 추천한 소금빵을 주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문할 때도 메뉴 이름부터가 생소해서 조금 긴장됐어요. 흑임자 크루아상, 인절미 케이크. 프랑스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재료와 이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직원분이 친절하게 재료와 맛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문한 빵을 들고 자리에 앉아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했어요. 흑임자 크루아상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흑임자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어요.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함과 약간의 짠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밸런스가 훌륭했죠. 프랑스 크루아상에서 느껴지던 버터의 풍미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매력이었어요. 다음으로 먹은 인절미 케이크는 정말 놀라웠어요. 쫀득쫀득한 찹쌀떡이 들어있어 케이크인데도 전혀 생소한 식감을 가지고 있었죠. 위에 뿌려진 콩가루와 부드러운 크림이 어우러져서 단맛과 고소함이 입안을 감쌌어요. 이런 디저트는 프랑스에서는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소금빵은 심플하면서도 그 맛이 강렬했어요. 빵 겉면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적당히 짭짤한 맛이 더해져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소금빵을 먹으면서 이 메뉴가 왜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빵을 먹는 동안 가게 벽에 붙어있던 안내문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이 빵집의 창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빵집의 창업자는 원래 프랑스 전통 베이커리에서 오랜 시간 수련하며 기술을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프랑스 빵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만의 고유한 맛을 빵에 녹여내고 싶었다고 해요. 그는 특히 한국 재료와 프랑스 빵의 조화를 이루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흑임자 크루아상은 한국의 전통 재료인 검은깨를 활용해 고소함을 더했고, 인절미 케이크에는 찹쌀떡과 콩가루를 사용해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강조했어요. 이런 새로운 시도 덕분에 한국과 프랑스의 맛을 조화롭게 융합한 결과물이 탄생한 거죠. 창업자는 처음 이 빵집을 열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재료와 메뉴 때문에 걱정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고객들과 소통해 왔어요. 그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와 맛을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 빵집에서 시연된 거죠라고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읽으니 단순히 맛있는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창업자의 열정과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단순히 새로운 디저트를 먹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미식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한국 빵집이 가진 독창성과 창의성,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곳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빵집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먹은 것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프랑스 빵의 전통적인 방식도 훌륭하지만 한국 빵집의 창의성과 유연성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문득 이런 빵집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다양하고 독특할지 궁금해졌어요.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이런 빵집을 직접 탐방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며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경험한 건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빵집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는 경험도 했어요. 저는 원래 빵집이나 카페에 가면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디저트를 천천히 음미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빵집이 단순히 빵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 빵집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테이블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었죠. 손님들이 대부분 빵을 주문한 뒤 바로 포장해가는 모습도 생소했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했던 날은 빵집이 너무 바빠서 앉을 자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친구들과 빵을 들고 근처 공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자리를 비우는 거지? 왜 테이블이 부족하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공원에서 친구들과 빵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에선 빵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긴 전혀 그렇지 않네.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우리 모두 조금 어색한 기분이었어요. 한국 빵집이 프랑스와는 너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다 빵집 직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직원분은 한국 빵집이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의 빵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도록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죠. 테이블 공간은 최소화하고 빵을 포장해 다른 곳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하는 문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빵집의 시스템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빵집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고객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의 빠른 회전율과 실용성 중심의 시스템은 프랑스의 느긋한 카페 문화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빵집에서 또 하나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바로 한 프랑스 가족을 만난 일이었어요. 그들은 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른 케이크는 말차 티라미수 케이크였어요. 저는 옆에서 그 케이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초록색의 고급스러운 색감과 섬세한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케이크 위에는 작고 정교한 장식들이 얹혀 있었는데 마치 케이크가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았어요. 그 가족은 케이크를 고른 뒤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이 케이크를 보면 정말 감탄하게 돼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정교한 디자인의 케이크를 흔히 볼 수 없거든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한국 디저트의 섬세함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프랑스 디저트가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디저트는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매력을 강조한다는 걸 깨달았죠. 나중에 그 가족은 케이크를 들고 가게를 나서며 직원에게 이런 디저트를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케이크를 구매한 게 아니라 그 케이크가 그들의 특별한 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느낌이 전해졌거든요. 그날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빵집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다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매력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빵집이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한국 빵집은 실용성과 창의성으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디저트가 가진 섬세함과 독창성은 그 차이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빵집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특별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먹는 것 이상이었어요. 한국 빵집은 맛, 품질,
그리고 창의성에서 최고 수준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빵과 디저트의 본고장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프랑스에서 한국 빵집이 이렇게 사용받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빵집은 단순히 프랑스의 빵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와 한국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이었어요. 특히 일김자 크루아상, 인절미 케이크, 소금빵 같은 메뉴는 프랑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선보였고, 이들이 전하는 섬세함과 품질은 프랑스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익숙했던 크루아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흑임자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이런 창의적인 접근이 한국 빵집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통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K푸드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K푸드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요. 특히 한국 디저트와 빵은 이제 K푸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단순히 한국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빵집이 가진 잠재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빵집의 창업자는 유럽 다른 도시로의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 시작된 이 성공 스토리는 곧 런던, 베를린 같은 도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이곳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넘어 유럽 사람들이 한국 빵집에서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빵집에서 경험한 건 단순히 빵의 맛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생일 케이크를 사러 온 프랑스 가족의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고른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식 케이크는 단순히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특별한 날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죠. 이처럼 한국 빵집은 고객들에게 단순한 음식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하나의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빵집 문화의 뿌리를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만난 한국 빵집은 분명 훌륭했지만 그 원조가 있는 한국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빵과 디저트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메뉴를 맛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곳의 빵집 문화는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벌써 설레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문했던 빵집은 단순히 파리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서도 입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파리에 오실 계획이 있다면 꼭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흑임자 크루아상, 인절미 케이크, 그리고 소금빵입니다. 특히 흑임자 크루아상은 한국 빵집의 창의성과 고급스러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메뉴라고 생각해요. 이 한국 빵집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한국이 가진 창의성과 섬세함, 그리고 글로벌 가능성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